일본의 바 문화는 아시아에서 가장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본 여행을 갈 때마다 꼭 바를 들러보는데요. 오늘은 제가 삿포로에 갔을 때 가봤던 바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 오렌 루스터입니다. 스스키노에 위치해 있고요. 2020년 중반 코로나 시기에 문을 열었는데도 현재까지 살아남아서 지금은 매지컬 트립 선정 2026년 꼭 가볼 칵테일 바에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테이블 3개에 바 자리가 7개로 공간이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만 그 덕분에 오히려 아늑한 분위기가 있어서 좋았습니다. 오너 바텐더는 히사츠구 사이토 씨입니다. 2017년 디플로마티코 월드 토너먼트에서 3위를 수상하셨습니다. これはココナッツベースに北海道ミルク、あとピスコはピスコ知ってる。ペルーのブランド、あとカカオ。 간단한 한국어도 해주시더라고요.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はい、 す。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기억에 남는 칵테일은 롱 애프터 미드나잇입니다. 제가 먹어본 칵테일 중에서 가장 특이했어요. 산초, 라임? 이런 것들이 들어가서 되게 프레시한 느낌이 났습니다. 산초의 신맛이 강렬한데 거기에 진과 압생트에서 오는 약초 맛이 더해지니까 숲의 한 구역을 통째로 눌러담은 느낌이라고 할까요? 그나마 비슷한 느낌을 꼽자면은 모히또 같은 느낌인데 그것보다 한 100배는 청량한 느낌이었습니다. 호불호가 갈릴 것 같은 맛이지만 한 번쯤 마셔보기를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로 소개드릴 곳은 바 나노 굴드입니다. 이것도 매지컬 트립에서 꼭 가봐야 할 바 중에 한 곳으로 선정되었더라고요. 입구가 조금 독특했습니다. 테이블 차지 1000엔, 가게 내 통화 금지 같은 규칙들이 적혀 있었고요. 자리에 앉으면 따뜻한 물수건 하나를 꺼내줍니다. 이게 참 별거 아닌데도 대접받는 느낌을 주더라고요. 메뉴판 앞에는 칵테일은 액체로 만든 요리다 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이곳의 오너 바텐더인 케니치 토미타 씨의 신조라고 합니다. 이분은 홋카이도뿐만 아니라 일본 여러 지역에서 게스트 바텐딩 행사에 초청받을 정도로 유명하신 분이고요. 우리나라에도 몇 번 오셨다고 합니다. 양재천로에 있는 티엔프루프 그리고 한남동에 있는 바 명의 게스트 바텐더로 초청받아 오신 적이 있다고 하네요. 홋카이도 산자나무엔 히비스커스티, 블루치즈 앤 초콜릿, 스모키 러스티네일 이렇게 마셔봤는데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스모키 러스티네일이었습니다. 러스티네일이라는 칵테일 자체는 흔한데 여기에 벚꽃나무로 훈연향을 입혔습니다. 그란 클라시코 비타랑 소다가 함께 들어갔다는데 이런 작은 차이들이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들어내서 상당히 놀랐어요. 이번엔 조금 다른 느낌으로 가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소개드릴 곳은 무려 60년째 운영 중이라는 슈안 고다이입니다. 여기는 바는 아니지만 꼭 소개를 드리고 싶더라고요. 여기는 가게 중앙에 큰 화로가 있어서 손님들의 바로 앞에서 생선과 채소를 구워주는데 바에서 칵테일 만드는 쇼를 보는 것처럼 여기서는 음식을 하는 공연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을 로바타야끼라고 하는데요. 일본의 전통 숯불구이 방식입니다. 일본식 바비큐라고 생각하시면 편해요. 숯불에 천천히 굽는 방식이다 보니까 숯불 향기가 가득 배어듭니다. 술이 절로 넘어가요.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가게가 아니라 진짜 삿포로 현지인들만 가는 술집이기 때문에 일본어 메뉴판밖에 없어요. 근데 저는 이게 오히려 숨겨진 맛집을 찾은 것 같아서 기분이 좋더라고요. 오징어와 생선, 버섯구이를 시켜 먹었고요. 일본식 감자떡인 이모모찌도 여기서 처음으로 먹어봤는데 맛있더라고요. 라스트 오더가 끝난 뒤에는 이렇게 화로를 정리하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소개드릴 곳은 파르페테리아 미르입니다. 홋카이도 사람들은 술을 먹으면 파르페로 마무리를 하는 시메 파르페 문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술과 파르페를 함께 팔고 있는데요. 가격이 조금 비싸긴 하지만 여러 겹의 레이어로 쌓아주는 파르페는 거의 하나의 예술품입니다. 심지어 파르페 안에 술을 넣어주기도 해요. 이 영상도 파르페와 함께 끝나고 있으니 여러분들도 술을 마시고 나서는 파르페로 마무리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미국인이었습니다.